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해외 뉴스에서도 한국 비 소식 물난리 난 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비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이렇게 복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는 그치고 좀 무더위가 오는 것 같은데요.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제가 어저께는 기능의학회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잠깐 프로그램 보여드리면요. 대한기능의학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행사고요. 학예 연수 광자인데 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섹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뇌 건강이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해독하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대사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세션에서는 이제 김경철 선생님이라고 웰케어 클리닉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주로 이제 자폐 아동들을 많이 보시는 그런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건강 관리의 최신 지견이라 그래가지고요. 구조와 기능,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능의학적으로 관리하는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정성수 교수님하고 아주대학교 정수지 교수님이 성인 퇴행성 뇌질환의 기능의학적 관리, 불면증의 기능의학적 관리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해독 쪽에서 더 맑은 클리닉의 박춘묵 선생님이 이제 중금속 중독 그거에 대한 관리하고 암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녹십자 아이메드 강남센터의 이상훈 선생님하고 차이커 대학 차움의 서은경 선생님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하고 비만에 대해서, 제가 원자력병원에서 일할 때는 보통 학회들이 다 평일에 있었는데요. 주로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학회들은 평일날 있는 것 같고, 이제 개원의 선생님들이 들으시는 그런 학회들은 주로 토요일날 오후 아니면 일요일날 이렇게 공부를 하시던데, 일요일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그런 학회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능의학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제 부스도 이렇게 보면서 몰랐던 것들 많이 이제 알게 되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우게 됐고, 또 뇌 건강을 변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치매 때문에 걱정이시고요. 또 어린이들은 자폐라든지 또는 ADHD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환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ADHD나 뭐 자폐로 고생하는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원인이 뭔지 먼저 잘 살펴보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더 의사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한 편 밀려가지고요. 오늘 이제 두 편을 찍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두 개가 다 이제 살 빼는 내용이라서 엮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내드렸던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이 빠져서 좋아했는데 근육이 빠진 거라고, 최근 위고비로 살을 뺀 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살은 많이 빠졌지만 의외로 기운이 없거나 몸이 늘어지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근육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본래 목적은 지방을 줄이는 것이지만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약물을 사용할 경우 근육까지 함께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량한 체중의 절반 가까이가 근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여성의 경우 지방보다 근육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E형 당뇨병의 위험이 커지고 골절이나 골다공증에도 취약해집니다. 특히 고령층은 근감소증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을 넘어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육 손실은 기초 대사량을 낮춰 다이어트 후 요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체중만 줄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다이어트의 지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물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진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반 식단만 고집하기보다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후 단백질 쉐이크를 통해 근육을 보충하듯이 체중 감량 중에도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영양을 구성하느냐가 다이어트의 질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근육과 지방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고 최적의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육 감량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무엇보다 근육을 지키는 데 집중해 보세요. 식단, 운동, 단백질 섭취를 잘 관리한다면 살이 빠지더라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연구는 엔도 2025 그 미국 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그런 초록이라서 논문은 없고요. 뉴스로 나온 거를 제가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능의학회 갔다가 이제 이런 그 브로셔를 받았습니다. 그 위고비 환자를 위한 그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 밑에 위고비 이제 그림이 쭉 붙어 있는데 보시면은 0.25mg부터 2.4mg까지 이렇게 한번 주사 맞는 거 그런 게 쭉 사진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모두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했더니 이게 이제 처음부터 같은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맞는 주사인데 처음 4주는 0.25mg, 그 다음 달에는 0.5mg, 그 다음 달에는 1mg 맞고요. 넉 달째 되면 이제 1.7mg을 맞고 그 다음에는 쭉 유지 용량으로 2.3mg 조금씩 증량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가 5종류가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보니까 제 주변에도 위고비 맞고 이제 살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만났던 분도 몸이 훅 빠지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위고비 맞고 계시다 그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이제 위고비를 맞고 계시는데요. 이제 살 빠지는 데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됩니다. 이제 GLP-1이라는 거를 그 모방하는 약물인데 이게 이제 위에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이 이제 금방 빠지는데, 또 체중이 주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근육이 이제 같이 빠지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 목적이 원래는 그 지방을 빼는 건데 이제 적게 먹다 보면 지방도 빠지지만 물론 이제 근육도 같이 줄게 되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해가지고 당뇨병이 좀 심해질 수도 있고, 치매 예방에도 근육량이 중요한데 이제 치매가 좀 악화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건강하자고 그 살을 뺐는데 알고 보니까 또 건강이 더 해쳐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근육은 되도록 보존하면서 이제 지방만 빼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운동을 이제 같이 하시는 게 물론 중요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면 근육은 지키면서 이제 살을 뺄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위고비 맞으면서 기운이 좀 없더라도 활력을 위해서라도 근력 운동 꼭 이렇게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데이 다이어트에 대한 거, 역시 엔도 2025년 요즘에 그 학회가 이제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뉴스가 나오는데 5데이 다이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굶으면서 살 빼고 건강도 잡는 법.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과연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특히 뚱뚱하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에게는 먹는 것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엔도 2025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진의 흥미로운 연구가 이 물음에 과학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3가지 식사법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에너지 제한으로 일주일 중 며칠은 평소처럼 식사하고 나머지 며칠은 칼로리를 크게 줄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제한 식사인데 하루 중 식사 가능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안에서만 먹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익숙한 지속적 에너지 제한으로 매일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이 3가지 방법 모두 혈당과 체중을 개선하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간헐적 에너지 제한, Intermittent Energy Restriction, IER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5데이 식사법이 대표적인 IER입니다. 일주일 중 5일은 평소처럼 식사하고 나머지 이틀은 하루 섭취 칼로리를 400에서 600kcal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시간 제한 식사, Time Restricted Eating, TRE는 하루 24시간 중 식사 가능한 시간을 8시간 또는 10시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복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먹고 나머지 시간은 단식하는 식입니다. IER은 특정한 날에 칼로리를 줄여 에너지 적자를 만드는 방식이고, TRE는 매일 식사 시간을 제한해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지방 연소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두 식사법 모두 대사 유연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3가지 식사법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인 건 바로 간헐적 에너지 제한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공복 혈당과 중성 지방을 가장 많이 낮췄습니다. 특히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이 의외로 실천하기 가장 쉬웠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85%가 IER을 꾸준히 지켰다는 결과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5대2 식사법이라고 해서 이틀 연속 단식하는 분을 가끔 뵀는데 되도록이면 월목이나 화금같이 떨어뜨려서 단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사법이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방식에 따라 적합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가이드가 될 수 있지만 식단을 바꾸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예민하게 식단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intermittent fasting,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제한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5대2 다이어트법이고요. 7일 중에서 이틀을 이제 적게 먹는 거죠. 여기서는 2일하고 6일째를 이제 적게 먹는데요. 나머지 날은 이제 그대로 이제 먹고, 이렇게 restricted day, 이 이틀 동안은 500에서 600칼로리 그 정도로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걸 붙여서 월화수목금은 이제 평상시대로 먹고 토일만 이렇게 줄여서 드시는 분들을 봤는데, 몸 건강을 위해서는 이 단식하는 날짜가 이틀이나 3일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대2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9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0명은 이제 5대2 다이어트를 시키고, 이제 30명은 하루 8시간만 식사하는 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30명은 칼로리를 이제 줄여서 매일같이 줄여서 먹는 그런 거를 시켰다 그러는데요. 의외로 5대2 다이어트가 가장 참여율이 높았다 그러네요. 끝까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게 85% 정도로 가장 높았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이 타임 리스트릭티드 이팅, 하루 8시간 먹는 거고, 오히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가장 따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요. 5대2 단식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둘 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먹는 거나 또는 5대2로 먹는 거 다 간헐적 단식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제 8시간만 먹는 거는 타임 리스트릭티드 이팅, TR이라 그러고요. 5대2 단식 같은 경우는 인터미턴트 에너지 리스트릭션, 이렇게 에너지 제한 식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식사는 이제 하루에 한 끼, 보통 저녁 약속 있으면 저녁에 먹고, 점심 약속 있으면 점심에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주로 식이섬유를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녁에 좀 많이 먹고 그렇게 과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은 이제 좀 배가 안 고파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좀 단식을 하는, 식이섬유만 먹고 이제 밥은 잘 안 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 먹더라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3번을 계속 드시다 보면 먹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한 끼만 굶어도 굉장히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안 먹고 있더라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식이섬유를 꾸준히 먹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장 속에서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는 그런 물질로 바뀌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굶는 거를 즐기시고, 그러면 이제 뭘 먹더라도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다니시고 같이 점심 먹고 이러다 보면은 그 8시간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녁에 이제 회식이 많은 직장인들은 실천하기가 어려워서요. 5대2 다이어트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을 빼는 거는 중요하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제 5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근육도 지키면서 이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